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어떻게 악수 한번 손 좀 한번 잡아도 될까요? 점 정도는 몸에서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손에서 나던 분이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난다든가 등에서 난다든가 나는 머리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대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명쾌 한방. 왜 손에서 막 땀이 줄줄 흐를까? 다한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긴장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면접을 앞두고 있다든가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 긴장되죠? 그럼 어때요? 입에 침도 바싹바싹 마르고 그래서 겨드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손, 발 이런 데서 땀이 많이 나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치료받으러도 많이 오십니다. 다한증은 왜 올까요? 어떤 사람은 손에서 나는데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서 나고 다 다를까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소화의 영역입니다. 사람 몸에서 이 손발, 머리 여기는 결국에는 말단 부분들이에요. 말단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를 하거든요. 그럼 사용을 하고 나면 그걸 걷어들여서 다시 여과를 하고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이게 되겠죠. 돌아오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에서는 그걸 고여 있으면서 썩어서 괴사가 되는 것보다는 제일 쉽게 빨리 구석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구석으로 일단 막 밀어놓죠. 그러는데 그게 한계가 찼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땅구멍을 열어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에 그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손에서 뭔가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든가 글씨 쓰는 거, 컴퓨터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폐물이 이쪽으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출을 잘 못 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이쪽에서 몸에서 차선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점짜리 내 몸은 아파, 이게 다한증 불편해, 그래서 빵점이 아니고요 7, 80점 정도는 몸에서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편하게 살아야 될까?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온 혈액이나 수분들이 다시 못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돌아가게끔 하고 순환시켜주는 장기의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비장이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비주사말 해서 비장은 4개의 말단 부분을 주관한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주사말에서 비장을 치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내주는 거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여가 기능을 잘해줘야죠. 여가나 해독은 결국에는 어디예요? 간, 대장. 그래서 요 3개의 장기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다한증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여기 손에서 그러는데 손에다 침 맞아요. 손에 침 맞는 거 엄청 아프다는데 손에다 맞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비장, 간, 대장. 소화기 쪽을 치료를 하게 되면 손발에 침을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손발에 있는 다한증이 없어지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도 되고 침도 되는데 많은 한의원들이 사실 약으로 접근을 많이 하세요. 약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비장, 간, 대장 이게 안 좋은 분들은 소화를 시키기 힘들다 보니까 약 또한 소화를 시키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능력 좋으신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간혹 약을 똑같이 썼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요새 다한증 환자들이 더 좀 오래 걸리고 잘 안 낫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명쾌한방에서는 약침으로 해서 직접 해당 부위에 들어가서 약을 작용을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 땀샘을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수술 같은 거, 수술요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땀샘을 제거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는 안 나요. 그 부분은 안 나는데 손에서 나던 분이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난다든가 등에서 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방 쪽에서 이 비주사말이라는 해독작용을 키워주고 이 혈액순환 자체를 좋아지는 쪽으로 만든 경우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 터져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컨디션이 많이 나빠지거나 하면 해당 부분은 다시 또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거기 땀샘을 직접적으로 없앤 게 아니니까. 네, 그렇기도 하죠. 원래는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쪽으로 수분 대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애들이 못해서 대신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래요. 저는 소변을 자주 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몸에서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배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방광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차도 금방금방 가는 거지 절대적인 양 자체는 다른 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한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식이나 이런 걸 추천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에다 찜질팩을 항상 좀 대주시고 그냥 샤워 같은 거 할 때 샤워기로 배에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뿌리고 있는다든가 그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나는 머리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대머리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 있거든요.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로 대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분출될 게 계속 있을 때는 다한증으로 표현이 되지만 나중에 계속 고갈이 되다 보면 몸에서는 결국에는 이쪽에서 수분을 정상적인 대사로 통해서 배출을 못 시키고 자꾸 이쪽으로 내보내다 보니 여기는 수분이 필요가 없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모공이나 이런 피부 쪽에 진피층의 수분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에 수분이 없어요. 벼가 뽑히죠. 그게 탈모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한증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요,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 커피, 맥주 요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증상이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못 오시는 경우는 배라도 따뜻하게 합시다. 오늘의 결론,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내 몸의 순환을 신경 써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뭘 좀 덜 먹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방 이주영 한의사였습니다.